안녕하세요. 당신과 와인 한잔 레이입니다. 네, 벌써 날씨가 이렇게 가을이 완연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뒤에 보시면은 벌써 저쪽 산이 지난번 촬영 때는 되게 나무들이 또 파란색이고 그랬는데 벌써 낙엽이 다 져가지고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고, 네, 와인 마시기는 정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편들에서 와인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많이 드셔보시지 않은 분들, 접근하기 쉬운 와인 4가지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지난번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게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얘기를 한 번에 또 다 하면은 우리 와인을 드시려는 여러분들이 또 갑자기 또 머리가 확 아프고, 이게 뭐 거기에 또 딱 걸려가지고 또 딴 거나 마시자, 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얘기를 같이 해보면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와인을 마실 때 이제 뭐 호로록도 하고 몇 가지 행동들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 와인의 뭐 가격을 떠나서 와인의 특성상 와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양한 향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양한 맛도 있을 것이고, 그 와인을 따랐을 때 그 잔에서 보여지는 그 색도 굉장히 아름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술들하고 조금 이제 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와인을 따라가지고 확 마셔버리도 물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와인의 가격대도 조금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마시면은 조금 더 내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 가치를 느끼면서 이제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과 어떤 에티켓들,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와인을 꼭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마셔야 된다? 룰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깨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이제 어떤 와인을 심사숙고해서 잘 고를 수도 있고, 뭐 그냥 대충 고를 수도 있고, 어떤 와인 이제 골랐으면 이 와인을 천천히 느껴가면서 이 와인이 어떤 맛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지 궁금한 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것들을 천천히 즐겨가면서 마시게 된다면 내가 고른 와인에 대해서 더 애착도 생길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프랑스 와인을 골랐다, 뭐 미국 와인을 골랐다, 뭐 칠레 와인을 골랐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칠레 와인을 골랐을 때는 이 와인이 어떨 것인지, 그리고 미국 와인을 골랐을 때는 또 어떨 것인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면서 마시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매력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맛의 요소들, 그리고 향의 요소들, 그리고 뭐 색깔, 뭐 이런 거는 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와인을 딱 따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잔을 이제 따랐다고 가정을 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 다음에 입에서 이제 호로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뭐 미역국이나 어떤 뭐 국을 마실 때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모양새, 액션은 비슷한데 사실 그게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후루룩을 할 때 하는 게 약간 이제 꼴사나워 보일 수 있다. 물론 꼴사나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게 꼴사나워 보이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후루룩을 하실 때에도 어떤 분들은 이걸 굉장히 이제 과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조신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개인차가 있는데, 그런 개인차가 있는 것도 다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로 이 후루룩은 사실 이게 와인이 서양에서 먼저 제조가 되고 이 문화들도 서양에서 발달을 한 거기 때문에 서양에서부터 이 후루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 관련된 뭐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와인 평론가는 물론이거든요. 와인을 조금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동들을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 행동들을 뭐 따라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외국에서도 이거를 뭐 해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미국식 표현에서도 슬럽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우리가 후루룩 하는 행위는 슬러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와인을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는 와인이 닫혀 있을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이제 닫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와인이 포도를 일단 만들기 때문에 포도를 경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확을 하고 큰 통,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는 배럴이라고 표현을 하고 큰 나무통에 이 와인들을 모아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얼마간 뭐 예를 들면 뭐 1년 남짓 뭐 이렇게 숙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숙성을 시킨 다음에 병입을 한 다음에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도가 이게 숙성을 하고 병에 들어가고 이제 한 2, 3년 동안 장기간 병에 있다 보면은 이 숙성된 상태 그대로 어떤 자연적인 숙성이 천천히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숙성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거를 어쨌든 이제 저희가 와인을 구입을 한 다음에 마신다고 해서 이 병을 딱 따면은 최소 뭐 1년에서 뭐 길게는 뭐 5년, 10년을 만약에 이제 숙성된 와인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숙성된 상태에서 그 공기와 접촉을 해서 조금 이제 산화가 돼야지만 그 와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맛들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열리는 시간이 사실 이제 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그 숙성을 위해서 보관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와인의 충분한 맛과 향이 나오려고 하려면 이게 이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와인이 숙성이 되고 잠자는 시간,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깨어난다는 표현이 와인이 열린다는 표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이제 뭐 한 3만 원짜리 와인을 샀다 그랬을 때 이제 와인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냥 어쨌든 뭐 1,000원, 2,000원짜리가 아니고 몇만 원을 주고 와인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와인 한 병에 사실 뭐 적게는 5잔, 많게는 7잔 정도 나오는데 7잔 내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한 병이. 그러면 사실은 이 7잔 내에서 내가 맛을 충분히 좀 느껴보면서 이게 와인을 마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와인에 충분히 오픈이 되고 충분히 열린 상태에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호로록을 얘기하는 건데, 이 호로록은 이제 뭐 와인을 오픈을 하고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와인이 이제 브리딩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브리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인이 공기와 접촉을 해서 조금 열리는 시간을 와인에게 주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뭐 브리딩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병을 오픈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을 둔다, 이것을 병 브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병 브리딩을 했을 때에도 사실 그것이 완전하게 와인이 열려 있을지 안 열려 있을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고가 와인들은 병 브리딩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서 디캔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병 브리딩을 1시간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와인을 이제 이 잔에 따랐을 때, 입에서 이걸 딱 넣었을 때 이 와인을 분명히 이제 이 와인이 들어갈 때는 이제 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혀는 또 얘기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오늘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와인을 마셨을 때, 탁 마셨을 때 혀에 이제 가운데로 이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와인이 혀의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혀의 가운데부터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혀의 어떤 이제 뭐 여러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는 모두 맛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부위는 단맛을 좀 더 느끼고 어떤 부위는 좀 신맛을 더 느끼고 어떤 부위는 조금 쓴맛을 더 느끼고 이제 이런 부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위들을 뭐 생각해가면서 와인을 마시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인을 마실 때 충분히 열린 와인을 입 전체로 마셔야지만 내가 고르고 내가 구매한 이 와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호로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이제 호로록을 할 때는 호로록을 하고 나서 입에 와인이 있고 입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밖으로 빼내려면 사실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공기는 결국에는 호로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공기는 결국에 이 비강을 통해서 코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요 상태로 코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하면은 내가 와인을 먹고 숨은 코로 뱉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기도 하지만 비강을 통해서 코로 나가는 확률이 조금 더 커진다는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호로록을 한 뒤에는 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들이 내 입에서 머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을 통해서 코로 다시 한번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와인을 그 잔에서 향을 맡지만은 코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숨 거기에서 와인의 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확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호로록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유 혀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 맛을 느끼려는 것보다도 향을 느끼기 위한 이유가 약간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맛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제가 뭐 어떤 생리학적으로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와인이든 어떤 맛을 보는 것들은 입에서도 있지만 이 코에서도 상당 부분 이 맛을 느끼는데 도움을 주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과 향 두 가지 요소를 느끼기에는 사실은 입과 코 두 가지로 마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로록을 하면서 와인을 마셨을 때에는 입에서도 충분히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향도 직접적으로 입 안과 코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호로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호로록을 해야지만 내가 와인을 잘 마시고 와인에 대한 뭐 레벨이 높고 뭐 와인의 에티켓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와인을 자세하게 느껴보고자 이 행위를 한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시고 이 행동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뒤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셔볼 와인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와인을 마시면서 이 호로록을 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뭐 방법이 사실은 뭐 정확한 정석적인 방법이 있느냐 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로록을 조금 자연스럽게 하거나 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와인을 조금 더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은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월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와인 잔에 따르고 보통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와인을 그냥 이렇게 마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돌리는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돌리는 행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호로록이 조금 꼴사나 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돌리는 행위는 조금 약간 건방져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냐면 이제 잔을 들고 이거를 이제 조금 조신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맥주다 소주라고 쳤을 때 맥주잔 잡고 맥주를 딱 따라하는데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싹 마셔. 그럼 사람이 이제 건방져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경박하게 이거를 돌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뭔가 잔을 잡고 돌리는 행위 자체를 이제 어른들하고 이제 술을 마실 때 이거를 예의 없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와 별개로 이 스월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스월링을 해야지 조금 뭐 내가 와인 좀 먹어봤다 뭐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스월링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스월링을 첫째로 했을 때는 또 와인을 잔에 따르고, 스월링을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와인의 색깔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스월링을 하거든요. 와인을 잔에 딱 따르면은, 예를 들면 와인이 뭐 여기까지 뭐 따르지는 않을 거니까 와인을 보통, 물론 이 이유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와인을 여기까지 따랐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 색깔이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낮은 높이로 와인을 따라냈을 때는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색을 보기보다는 어떤 여기에 고여있는 어떤 응축된 색깔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와인의 스월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와인 잔의 벽을 통해서 이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낮은 높이에서 와인이 보였던 이 색과는 스월링을 할 때 색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와인이 뭐 보라색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와인이라고 하면 이 보라색의 캐릭터가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것이고, 뭐 붉은색이 아름다운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붉은색이 이 와인의 벽을 따라서 보이는 그 아름다움들이 굉장히 배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색의 매력을 눈으로 조금 더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월링을 하면서 이제 뭐 딴 데를 본다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유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월링을 해가면서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색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조금 더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스월링을 이제 처음에 내가 이 색을 충분히 확인했어도 내가 조금 더 와인을 또 깨워가지고 이 와인을 마시겠다 라는 이제 행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와인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월링을 하면은 이 공기와 와인이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사실 스월링을 할 때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따랐을 때는 와인을 사실 조금 강하게 스월링을 해서 여기까지 사실 이 정도 높이까지 올리게 되는데, 이게 사실 높이가 높아질수록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 와인이 더 열렸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와인이 열린 상태로 이 와인을 마셔보겠다 했을 때, 열심히 한다는 표현은 조금 웃기지만은 이 스월링을 열심히 해주면은 이 잔에서도 충분히 이제 열리게 될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이렇게 뭐 대화도 할 수도 있고, 뭐 지인들이라든지 뭐 친구들하고 마실 때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가면서 와인을 마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와인을 마실 때 이제 하는 행동들, 첫 번째 후루룩을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스월링을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행위들이 그냥 와인을 먹을 때 꼭 해야 되는 행동이라든지 과시형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행위를 하면서 이 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든지 캐릭터들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방법을 할지 말지는 자유롭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에 오늘 같이 마셔볼 와인을 소개해 드리면서 후루룩과 스월링의 법칙이 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직접 해보면서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